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미스터리 30번째 알카트라즈 연방교도소를 탈출한 3인은 어디로 사라졌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째 미국을 대표하는 감옥에서 탈옥한 3인의 행방은 첫 번째 슈퍼맥스 등급의 교도소. 미국 교정 시스템에서 최고의 감시 및 보안 수준을 갖춘 교도소를 슈퍼맥스급의 교도소라고 하는데, 현재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콜로라도의 주에 위치한 플로렌스 교도행정시설입니다. 최대 수용 인원은 490명이고 감방도 490개인 이곳은 모두가 독방을 사용하고 있죠. 가로 2.1m, 세로 3.6m 크기의 콘크리트 독방의 구조는 매우 단순한 편으로 책상과 의자, 세면대 일체형의 변기, 침대, 샤워기, 창문, TV, 조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TV에서는 교육방송과 종교방송만이 나오고 모든 집기류는 고정이 되어 있어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죄수들은 이 독방에 하루 최소 23시간 동안 갇혀 있어야 하고요. 일주일에 오직 5시간의 교육 시간이 주어질 뿐입니다. 죄수들의 모든 행동은 CCTV로 감시를 받고 있어서 자살도 불가하고요. 무엇보다 교도관들은 24시간 내내 감시를 하면서도 죄수들과는 단 한마디의 말도 주고받지 않습니다. 죄수들은 그야말로 철저하게 고립된 상태로 지내게 되는 것이죠. 창문의 크기는 10c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하늘을 볼 수도 없고 외부의 소리를 듣기도 어렵고요. 교도소 주변에는 12개의 감시탑에서 중무장한 경비원들이 죄수들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슈퍼맥스 등급의 교도소는 미국에 총 58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슈퍼맥스 등급의 교도소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알카트라즈입니다. 샌프란시스코만의 알카트라즈 섬은 1850년 밀라드 필 모어 대통령에 의해서 군사용 섬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을 찾는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만으로 몰려들면서 미군은 알카트라즈에 요새를 세워서 방어 체계를 갖추게 되었죠. 1859년 100여 개의 대포 등으로 무기가 완비가 되면서 이곳은 알카트라즈 요새로 탈바꿈합니다. 그리고 1860년대 초 남북전쟁 당시에 반역죄로 체포되었던 민간인들을 이 섬에 수용시키면서 점차 감옥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당시만 해도 알카트라즈는 꽤 자유로운 분위기의 교도소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북전쟁 이후에 법무부 소속으로 이관이 되면서 연방교도소로 바뀌게 되었고, 이때부터 탈옥이 불가능한 교도소라는 타이틀을 달고 슈퍼맥스 등급의 교도소로 탈바꿈합니다. 사방이 수십 미터 높이의 절벽이 있고요. 아래로 흐르는 거센 조류에 빠지면 절대 헤어나오지 못한다라는 섬에 위치를 한 데다가 샌프란시스코 앞바다 일대에는 유난히 상어가 많기 때문에 감옥을 탈옥해서 수십 미터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바다에 들어간다 해도 곧 상어밥이 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또한 주변에 빠른 조류나 낮은 수온 등은 탈옥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였죠.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 불과 2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밤에는 샌프란시스코의 불빛이 죄수들에게 희망 고문을 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알카트라즈 감옥을 탈출한 죄수들.
바다 위 섬에 자리를 잡은 탓에 보안성은 높았지만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배로 운반해야 했기 때문에 운용 비용에 문제가 생겨서 1963년 폐쇄를 하게 되었지만, 알카트라즈는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약 30명 이상의 수감자가 총 14회가량 탈출을 시도했고요. 이들 대부분은 다시 잡혀서 수감되거나 바다에서 사망한 시체로 발견이 되었지만, 5명은 이후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가장 대표적인 탈옥 성공 사건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프랭크 모리스와 앵글린 형제, 존 앵글린과 클라렌스 앵글린의 탈옥 사건입니다. 1960년 프랭크 모리스, 당시 36세는 마약 소지 및 무장 강도 혐의로 체포가 되어서 알카트라즈에 수감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 들어오자마자 탈옥을 꿈꿨고요. 1960년 말에 존 앵글리 32살, 존 앵글린이, 그리고 이듬해 초에는 그의 동생인 클라렌스 앵글린 31살이 같은 곳에 수감이 되자 이들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무장 강도 경력의 앵글린 형제는 물론이고, 프랭크 모리스 역시 알카트라즈에 오기 전에 다른 감옥에서 탈출한 적이 있는 탈옥 유경험자들이었습니다. IQ 138의 모리스는 이들을 자신의 탈옥 계획에 동참시키는 데에 성공합니다. 1961년 12월, 탈옥범 중 한 명이 우연히 낡은 톱날을 발견한 뒤에 이들은 고장난 진공청소기 모터로 만든 수제 드릴과 머리 부분이 제거된 숟가락을 이용해서 감방의 뒤쪽에 통풍구를 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2년 3월, 그러니까 약 4달 정도가 걸린 거죠. 이들이 판 땅굴이 옥상으로 향하는 환풍구에 연결이 되자 방에서 탈출한 이들은 교도관이 다니지 않는 복도 끝에 있는 교도소 옥상에 비밀 작업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교대로 작업장에 들어가서 탈출에 필요한 재료들을 이곳에서 제작을 했는데, 비옷 50여 벌을 훔쳐서 구명 조끼와 고무 뗏목을 만들었고요. 석고와 종이로 얼굴 모양의 인형을 만들어 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 모양의 인형으로 자기 침대에 이렇게 놔두고 이불을 덮어두면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걸 노린 거예요. 그리고 1962년 6월 11일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자신의 머리 모양을 한 인형을 침대에 두고 환풍구를 타고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두었던 뗏목을 타고 북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엔젤 아일랜드 섬으로 향한 이들은 결국 탈옥에 성공했고, 이후에는 완벽하게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이 사실은 원래 이들과 함께 탈옥하려는 계획에 동참은 했지만, 자신의 감방에서 제때 나오지 못해서 남겨진 다른 죄수 엘렌 웨스트에 의해서 낱낱이 밝혀집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이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탈옥범들의 친척을 탐문 수사하고 신원 기록을 수집합니다. 혹여 이들의 시신이 샌프란시스코 바다까지 떠밀려온 것이 없는지도 찾기 시작했죠. 이틀 후에 탈옥범들의 소유로 보이는 편지가 고무로 봉인된 채 발견되었고, 물속에서 나무 노와 고무 튜브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직접 만든 듯한 구명조끼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발견이 되지 않았죠. FBI는 이들을 찾기 위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이들을 찾지는 못했고, 이들이 거친 파도와 낮은 수온으로 인해서 사망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만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들이 사망했다는 증거 역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FBI는 사건을 1979년 미 연방보안국에 넘겼고 USMS는 이들이 아직 생존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3.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 2024년인 지금 그들이 사라진 뒤로 약 6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다만 미국의 법에 따라 이들에 대한 추적은 이들 모두가 99세가 되는 2030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자, 2024년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프랭크 모리스의 나이는 98세고 존 앵글리는 94세, 클라렌스 앵글리는 93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혹시 FBI의 추측처럼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수장이 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이들의 생존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이들에 대한 제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앵글린 형제의 또 다른 형제나 누이들은 앵글린 형제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1963년 12월 앵글린 형제의 막내인 알프레드 앵글린은 형들로부터 가죽 파우치를 받았다라고 증언했고요. 그의 누이들은 어릴 적 고향집에 아무런 카드도 붙여지지 않은 꽃이 매년 배달이 왔다라고 주장합니다. 1975년 브라질 농가에서 앵글린 형제가 찍힌 사진이라며 사진이 한 장 공개가 된 이후에 형제가 브라질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1978년 앵글린 형제의 어머니 장례식장엔 여장을 한 두 남성이 왔다 갔다 라는 증언도 있었죠. 앵글린 형제의 조카인 데이비드 위드너는 2015년에 삼촌들로부터 1962년 12월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았다라면서 1970년대에 이들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사진도 갖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삼촌이 잡히는 게 두려워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죠. 수사 당국은 이 크리스마스 카드의 글씨는 앵글린 형제가 확실하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어요. 미 연방보안관 마이클 다이크는 LA 타임스의 탈옥 당시 노아 뗏목이 알카트레즈에서 1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엔젤 섬에서 발견이 되었고 당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는 증언도 있었다라는 말과 함께 그날 밤 차량 절도 신고도 3건이나 들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탈출에 성공을 했다라고 해도 이미 90세가 훌쩍 넘어버린 이들이 살아있을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게다가 살아있다고 해도 이젠 당시의 사진과 비교할 만한 얼굴도 사라졌겠죠. 다만 이들이 정말로 살아있다면 대체 어떻게 알카트라즈를 탈출을 했는지, 그곳을 벗어나서 어떻게 도망을 쳤고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사건은 해결될 희망이 보이지 않기에 미스터리한 사건 중 하나로 계속 남을 듯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